일단 대학병원에서 얘기하는 바깥에 우리가 항암제를 잘 견디고 내 몸을 보호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던 몇 가지 팁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건 거의 대부분 다 끝에는 타임머신 빼고는 전부 다 임상적인 근거가 없는 것밖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항암제를 맞는데 결국 제일 문제는 뭐고 하면 왜 항암 치료를 받는 암 환자분들이 그렇게 힘이 들어지느냐는 자기가 맞는 항암제의 항암 치료 목적이 뭐냐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암제 맞을 때 항암제에 어떤 효능이 있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사실은 분명히 환자 스스로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암 병길별 생존율인데 이거는 뭐 다 통계적으로 발표가 된 사실인데 결국은 1기, 2기에 해당되는 초기 암은 요즘 생존율도 많이 올라가고 치료 성적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뒤에 3기, 4기, 특히 4기 쪽으로 가면 별로 치료 성적이 별로입니다. 지금 5년, 여기가 지금 이제 생존율이라는 얘기하면 5년 생존율을 얘기할 겁니다. 5년 생존율이 지금은 과거에는 암이 진행이 있어도 5년은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5년 지나면 암이 다 나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거는 아니죠. 5년이 지나도 암을 가지고도 5년을 사는 건 몇건억이 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초기 암은 거의 대부분 수술로 사실 끝나고 항암제가 과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느냐, 과연 꼭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도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면 재발률이 5%인데 수술만 하면 재발률이 만 10%. 이런 식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근데 실제로 항암제는 중기, 적어도 2기 넘어서고 3기 초. 그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실제로는 항암제의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함으로써 재발률을 많이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수혜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항암제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항암 치료를 조금은 결사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결사적으로. 그러나 3기 후반 4기에 되는 분들은 항암 치료가 과연 어느 정도 도움이 될런지는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생존 기간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적인 표준치료, 대학병원에서 하는 항암치료는 결국 초기 암 환자입니다. 초기, 중기. 그러나 상당히 진행이 됐다, 재발됐다, 암 사기다 이러면 결국은 이 치료는 연명치료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오래 끌고 가냐. 근데 크게 항암 치료를 종류를 크게 갈르라 그러면 하나는 수술 후에 하는 보조 항암 정도. 이건 되게 초기, 중기, 재발을 막기 위해서 암이 수술하고 나서도 몸속에 남아있는 암의 잔존암을 없애기 위해서 받는 보조 항암 치료. 이거는 분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항암 치료를 맞은 사람이 안 한 사람보다 재발률이 떨어지는 것 분명합니다. 이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발했거나 진행되는 암을
고식적 항암요법이라는 이름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고식적 항암요법. 이 고식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보조 항암 치료 크게 두 개가 있는데 보조 항암 치료 있고 고식적 항암 치료 있는데 누가 이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이 조금 비약은 있긴 하지만 고식적 항암 치료를 은발에 오줌 누기식 치료를 발이 이제 어니까는 오줌을 누우면 따뜻해서 금방은 온기가 돌겠지만 좀 지나면 오히려 더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걸 저렇게 그냥 했는데 결국 이 고식적인 암치료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결국 악명이 높아지는 건데 환자에 따라서는 이 병 그 자체보다도 이 치료 과정이 더 힘들다. 항암제를 맞고 하는 그 과정이 정말 너무 힘들다. 그리고 그 부작용 때문에 내가 시달리는 것이 너무 괴롭다. 그리고 결국은 그 부작용이라는 것이 이 삶의 질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느냐? 현대의학적인 이 표준암 치료가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든요. 공격 일본도입니다. 그러니까 숙주 환자 몸이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암을 없앨 수 있을까? 방멸시킬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고 공격만 하기 때문에 결국은 환자 몸이 괴로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도저히 공격으로 암세포가 없어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공격만 하는 건 미련합니다. 그 상황이 되면 공격 위주의 치료에서 방어 위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암을 구슬려서 친구가 돼서 같이 갈까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대학병원에서는 방어 위주의 암 치료는 전혀 고려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마트 암 치료 이래서 이렇게 저렇게 자꾸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환자분들이 대학병원에서 그냥 대안이 없으니까 대학병원 바깥에 나가면 분명히 너무 힘들고 항암제를 안 받아 치료를 그만 받았으면 좋겠는데 항암제 치료를 안 받으면 그만 오라 그러니 그 다음에 병원 바깥에 나가면 이거 막막대해야죠. 어디 가서 기댈 데도 없고 상의할 데도 없고 이러니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자꾸 가다가 보면 또 마음이 또 약해서 귀가 얇아져서 행여나 요번 약 바꾼다는데 어떻게 하면 행여나 좀 될까 싶어서 끌려 가다가 정말 끝장 보는 항암 치료하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한테 오면 절대로 초기 암은 아까 말씀드린 초기 암은 중기 암은 대학병원 모범생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났는데 대학병원 모범생 되면 골병 만듭니다. 절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우선 식이요법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의약품 중에서 아까 저는 그렇게 논문도 있고 교과서에만 들어있지 않지 뿐이지 방어 위주로서 고통 없이 치료받고 재활도 방지되고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그런 치료를 제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어적 암 치료가 필요한 것은 현대의학적인 치료가 실패했다. 그다음 현대의학 치료의 효과가 불확실하다. 완전히 못 나서 주는데 그리고 부작용을 체질적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삶의 질이 생존 기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 실제로 얼마나 사느냐보다는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재발 전이를 방지를 위한 보조 치료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좀 질문을